20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지금 발표를 한 거잖아요.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국제사회에다가. 네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뭐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원전을 뭐 아무리 돌려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 뭐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은 원전만 얘기할 뿐이지 다른 예, 예. 것들은 마치 원전으로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예, 예.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난방비 관련돼서도 잠깐 얘기해볼게요. 예, 예. 난방비 폭탄이라는 게 그건 여러 쟁점이 있지만은 예. 한편에 구조적으로 보면 그건 낡은 건물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네. 어? 추워지니까 열 효율이 떨어지고. 네, 뭐. 추워지니까 난방비는 연료를 써야 되는데 예. 낡으면 아무리 떼봤자 그렇죠. 빠져가고 예.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 난방비 폭탄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폭탄도 나와지는데 문제는 구조는 이 낡은 건물들을 빨리 체계적으로 리모델링하거나 등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투자하는 노력들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국토부가 조금 있습니다. 아주 예정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사소한 것이고 대규모 재정을 통해서 그걸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럼 이것이 하지 않으면 매년 난방비 폭탄 나게 나오면 무슨 재난지원금 얘기해서 하고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란 겁니다. 그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지금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건 다 문제인 거죠. 사실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거는 사실 주거권 보장하는 것과 긴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식의 접근을 안 하는 채 그냥 원자력 얘기만 주구장창 하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요. 이제 국가에 대한 이야기 에서 이제 좀 넘어가서 기업들의 네네. 모습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최근 뭐 아리백 선언을 하는 기업도 있고 그 ESG 경영에 대해서 네. 뭐 입만 떼면 다 그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네. 정부도 또 그런 기업을 네네. 또 도와준다라고 네네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이런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런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나마 기후위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뭐라도 얘기하니까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더 들어가면 그건 아까 말씀했던 정부가 했던 그린워싱을 전형적으로 기업도 반복하고 있다. 그린워싱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SG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요즘은 입만 열면 ESG 경영 맞아요. 얘기하는데 한국 ESG 무슨 여러 가지 뭐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난립하니까 한번 모아서 뭐 표준 ESG인가 뭔가를 지표를 내놓고 평가를 한번 했어요. 21년인가 했습니다. 1등이 누가인지 아세요? 포스코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포스코가 온실가스를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입니다. 한국 전체 배출량의 11% 내지 13%를 배출합니다. 그렇구나. 왜냐하면 철강 산업 자체가 석탄을 넣어가지고 떼는 거거든요. 뭐 이런 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죠. 그래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배출합니다. 거기다 ESG가 뭐 환경 느낌의 S도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 많이 아시는 얘기입니다. 포스코가 미얀마 내전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군부에게 어떤 뭐 도움을 줬는지는 다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포스코입니다. 그런 성적을 보면 어떻게 포스코가 ESG 1등이 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완전히 그린워싱 같은 거죠. 그리고 이 포스코의 온실가스 얘기 조금 더 드리면 포스코는 너무 많이 배출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소환원 제철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지금 스웨덴은 실제로 가동하고 있어요. 근데 포스코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2040년 내지 45년에 해볼게 이겁니다. 그 사이에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11%, 12%. 네, 내겠다는 거죠. 지금 이 포스코가 계속 지금처럼 영업을 한다면 우리는 계속 그만큼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뭐 좀 뭐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뭐 좀 뭐 이 태양광 달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그 얘기 들으면 사실은 국민들은 아니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데에서 안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뭐 이걸 ESG 경영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드러내주면 그야말로 그린워싱인 거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보다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쪽에 있는 거 아니냐. 진실을 보자. ESG가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또 재생 가능 에너지에 네. 대한 그 노력 같은 거를 엄청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환경단체들도 많이 이제 강조해왔고 그랬는데 지금 뭐 책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언급이 없나요? 예,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네. 물론 이제 부차적이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취지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명확히 할 거는 지금의 화석 연료를 사용을 줄이고 그것을 대신해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려야 된다는 거는 예, 당연한 일입니다. 예, 예. 근데 일단 질문을 뭐 얼마나 늘려야 될까라는 질문도 한번 해봐야 될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 이 얘기는 우리가 에너지 수요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만 생각하고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니까 재생에너지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이건 네. 하나의 함정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네. 계속. 네, 끝없이 증가할 수 없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확인하자면 재생에너지에 예, 들어가는 여러 희토류, 희귀 금속들이 예, 필요합니다. 그것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환경 오염과 그 사회적, 인종적 뭐 이런 소위 식민주의적인 이런 그 착취 같은 것들이 벌어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는데 무작정 늘어날 수 없다는 거는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사실 증가하는 것을 일단 낮추는 것이 필요한데 낮추면서 그것을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는 것들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늘려야 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죠. 사실 이 이윤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무조건 크게 집적하고 대규모로 져가지고 소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있고 뭐 전 세계도 뭐 진짜 엄청난 이 산 깎고 쫙 까는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경 피해 같은 것들이 나올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의 뭐 완전히 사람 쫓아낼 수도 될지 모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러면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무조건 늘리는 것이 무조건 선인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나면 결국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업을 중심으로 한다면 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겠죠. 가능하면 공공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규모도 가능하면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분산적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앞서 제가 언급 얘기했지만은 한국에서는 공공의 역할들이 상당히 적고 다 민간의 영역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역 곳곳에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현수막이 붙죠. 결사반대 태양광 뭐 이런 게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에너지 전환의 모습이냐 이런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그 4.14 기후정의 파업에서 대안으로 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이런 슬로건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큰 축으로 보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적 에너지 전환을 하자 하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인데 공공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왕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생태학설을 당장 중단하자는 겁니다.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제가 가덕도 얘기도 했지만은 기후위기 시대라는데 신공항 계속 짓는 혹은 뭐 생태계가 파괴되는 가덕도도 있고 제주도 있고 뭐 제2공항도 있고 새만금도 있죠. 있죠. 그런 식의 신공항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개발 사업들이 벌어지죠. 뭐 이렇게 갯벌을 훼손시키는 것부터 산을 깎는 거 이런 것들인데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진짜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그건 오히려 기후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행위들이 아니냐? 그렇죠. 갯벌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 산림을 훼손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 모두 뭐 흡수를 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공항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러니까 그걸 중단시키라는 얘기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공공적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에너지 전환은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공공에 의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에너지 기본권을 확보하면서 전환을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재생에너지도 사실은 민간이 하기보다는 지금 가능한 공공이 하는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물론 지금 당장 지어지고 있는 석탄 발전소 같은 것도 꺼야 되겠죠. 그것도 사실은 공공이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갖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삼척도 포스코 쪽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단시켜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 민간이 하는 거라서 중단시키면 위헌이에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사실 우리의 법에 보면 헌법에 보면 그 사적 소유를
공공에 의해서 일정하게 제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행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네. 근데 그것도 결국 어쨌든 사적으로 소유된 그 석탄 발전소니까 끄지 못한다. 근데 이것도 질문이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저렇게 사적이라고 해서 사적으로 소유됐다고 우리는 통제를 못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가령 이제 그 국유화가 가능한가? 네, 국유화 같은 걸 거잖아요. 해봐야 되는 거죠. 국유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당하게 투자비 네. 보상하고 사서 끄도록 만드는 것이 더 큰 이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재상에 아까 말했던 공공에 어떻게 할 거냐 문제고요. 그리고 교통이나 이번에 에너지 요금 같은 것도 아니 무조건 올라간다고 하면 누군가는 팡팡 낭비하는 개인도 있고 또 산업에서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문제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기본권으로서 교통권, 난방에 대한 에너지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격을 통제할 거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라는 문제도 같이 얘기해야지 무조건 가격을 올려야 되는 것만이 정상인 거냐 이런 것도 사실 토론해볼 필요가 있는 얘기들인데 그런 걸 다 묶어서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인 서비스로서 교통과 에너지를 제공하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이온을 추구하는 산업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해서 줄이도록 하는 이런 식의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식의 공공적 에너지 전환을 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또 평일날 하지 않습니까? 그쵸, 평일날 하는데 평일날 일에 뭐 휴가를 내든 뭘 하든 뭐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세종에 모여서 한번 좀 기후에 대한 문제의식, 정부에 대해서 좀 각성을 촉구하는 이런 목소리를 좀 내자라는 뭐 이런 취지 그렇습니다. 있네요. 4월 14일이 금요일입니다. 저희가 고민하면서 토요일 날 모여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대부분 이제 토요일 날 했죠. 그래서 거기서도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우리가 일상에서부터 벗어나서 좀 특별한 각오로 우리 좀 이거를 좀 싸워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한번 모여보자. 정말 그렇게 급하다라고 우리 다들 하고 마음이 있다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근데 그런 정도의 연차를 내서 모이는 사람이 3,000명 정도는 우리는 충분히 모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에 그만큼 생각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모아보고 싶은 거죠. 기후 파업의 이제 취지가 제대로 좀 알려지고 더 크게 알려지려면 어쨌든 사람을 모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평일이에요. 또 그리고 이제 또 서울도 아니고 이제 세종입니다. 뭐 세종으로 택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죠. 아니 세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뭐든지 서울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당장 그거는 항의하려면 정부에 대해 항의하려면 용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기 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세종이 어떤지는 사실은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은 정말 모든 부처들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는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등등등의 부처가 다 여기 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혹은 해야 할 일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직접 항의를 방문 오는 것 자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서울에서 뭐 작년 9월에도 그렇고 올해 9월에도 아마 서울에 또 모일 겁니다. 그런데 매번 서울에서만 싸울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정부 부처 모여있는 세종에서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 이제 뭐 인터뷰를 마칠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라는 이런 간절함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내비치면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진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뉴스 보는 것도 사실 겁이 나죠. 요즘 뉴스만 틀면 온갖 자연재난들이 쭉 벌어지고 있고 뭐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 각종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란드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비가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곰곰이 생각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전 세계 정부도 그렇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냐 보면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정말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될 건가, 나의 5년 후에 10년 후에 삶인데 어떻게 될 건가, 내 이웃들의 삶 어떻게 될 건가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죠. 맞서 싸우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9월 달에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는 정말 그 우울감을 털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희망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용기를 가지고 세종에서 직접 정부를 향해서 구체적인 요구를 할 때입니다. 석탄발전소 그만 져라, 신공항 중단시켜라, 노동자들 일자리 보장해라,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이 정부 청사를 바라보고 공무원들을 바라보고 장관들을 바라보고 외치는 기회가 이제 4월 달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참여해서 그동안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같이 손잡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네. 감사합니다. 기후 위기를 이제 걱정하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하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월차를 내서라도 한번 좀 오셔서 세종에 오셔서 한번 좀 같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마이TV는 그 4.14 기후파업 그 준비 과정과 이모저모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공동기획을 통해서 계속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홍보 말씀드립니다. 오마이TV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은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하는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그 도움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만인 클럽 회원으로 가입하실 분은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다시 환경새 소식, 환경새뜸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네. 진짜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릴까요? 네. 오마이TV 시청자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